안녕하세요. 금연 아침 하나의 대출 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은 햇살론, 그러니까 햇살론 재대출이죠. 현재 햇살론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기존의 햇살론을 상환을 하고 다시 햇살론을 이용해서 필요자금을 구하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가 처음부터 햇살론으로 문의를 주신 건 아니고요. 통대안으로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자, 왜 통대안으로 문의를 주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현재 이분께서는 일반법인 기업체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입사일이 2018년 4월이에요. 자, 연봉은 일단 2,500이라고 적을게요. 이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가지고 있는 대출을 보니까 현재 햇살론으로 431만원, 그리고 또 햇살론 긴급 있죠? 긴급 생계자금 300만원, 그리고 저축은행 한 곳에서 929만원,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 이곳에서는 저축은행이 많네. 376만원,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 세 건 할까? 저축은행에서 1,500만원. 줄을 그으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업체, 대부 3건, 그것도 1030. 자, 이렇게 하면 총 얼마인가요? 6, 1 올라가 4, 6, 13, 16, 5, 8, 17, 25, 4,566. 오케이. 만원. 자, 이분께서 통대안 대출 문의를 주신데요. 주신 이유를 보면, 대출 내역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대출이 은행권에는 하나도 없고, 다 고금리. 햇살론이야 누구나 이용하니까 그런다 치고, 다 고금리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연봉 2,500인데, 대출이 4,566만원. 거의 연봉 대비 200% 가까이 가죠? 이 정도면 180%인가요? 180%도 넘네? 이분이 통대안으로 문의를 주셨는데 대출 내역과 연봉과 재직 기간과 직군을 보니까 통대안이 이분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 이유는 일반법인이에요. 일반법인 직군의 연봉 2,500이라면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나올 수 있는 금액을 2,000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2,000 나오면 부족한 거 이제 햇살론 받아야 되는데 2,500이니까 잘 나와야 1,100만원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것만 해서 3,100이에요. 가지고 있는 게 4,500이죠. 그럼 이제 중금리 상품 하나 더 탈 거예요. 중금리 상품 이 상황에서 3,100이니까 이거 타봤자 1,00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3,100만원, 아니 4,100만원. 그래도 부족하네? 또 신용대출 더 받아야 돼요. 이제 신용대출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출 건수만 해도 벌써 4건이 돼버려요. 4,500 중에 꼴랑 은행으로 가는 것은 2,000밖에 안 되고, 근데 문제가 이 2,000만 원도 저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재직기간 2018년도 4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재직 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꽉 채우신 분하고 뭐 작년 4월부터 12개월, 12월까지 꽉 이렇게 채우신 분하고는 은행에서 나오는 대출 금액이 달라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작년 원천이 발급이 되잖아요. 그죠? 이분도 발급돼. 이분 정상적으로 하면 2,500이 나와야 돼. 그죠? 근데 이분은 2,500이 안 나오겠죠? 200만 원씩 하나, 둘, 셋, 4개를 못 받으니까 뭐 한 2, 4, 8을 빼면 1,700 정도 원천이 나와요. 중요한 게 아니 지금이 7월 달인데 그러면 주가에 계산하면 맞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이게 저희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서 그렇게 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꽉 채운 연봉 그 원천이 아니면 이상하게 그때 원천 나온 금액으로만 계산을 해요. 간혹가다 아니 2천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상하게 나왔다가 안 나왔다 이래요. 그럼 이건 저희도 장담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분은 만약 2천이 안 나와버린다.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이 금액조차도 이제 대출을 받기가 어렵죠.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뭐 안 나오고 그러면 대부업체에 뭐 받아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부업체까지 이용할 것 같으면 저희는 아예 안 가죠. 아니 안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또 이럴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예 이건 안 합니다. 통단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객님은 통대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연봉도 낮고 연봉대 부채 비율도 높고 재직 기간 역시 좀 부족하고 그래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내년 2019년도 3월 달에 올해 원천 19년도 원천이 나오는 3월 달에 그때 한 번 더 문의를 주세요. 그 이유는 연봉이 2,500이고 현재 4,500이지만 내년 3월이 되면 여기서 얼마나 이제 줄어들지 모르니까 얼만큼 만약에 3천만 원대까지만이라도 줄어든다면 어찌됐든 은행하고 햇살론하고 중금리까지라도 해가지고 통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 상황 가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내년 3월에 연락을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뭐 답답하죠. 솔직히 고객께서도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죠. 건수가 몇 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건이에요. 8건. 연봉 2,500이면 월 급여가 한 170이나 170, 80이나 받는데 부채가 4,500이면 월급 받는 걸로 이거 대출은 갖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게 바로 이 햇살론이었어요. 햇살론은 기존에 이용 중인 생계자금의 경우에 이걸 상환하면 다시 생계자금으로 재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간혹가다 긴급 생계자금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럼 상환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상환 안 해도 돼요. 생계자금하고 긴급 생계자금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건 손을 안 대도 됐고 이것만. 그럼 431만 원을 상환하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느냐. 연봉 2,500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1,100 정도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금리는 대부분 9%대 초반. 그러면 1,100이 나온다면 이분은 한 뭐 500 정도 뺀다고 하더라도 뭐 600만 원 정도는 여유자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600만 원 대출금을 상환하시든 좀 대출 건수를 좀 줄여 놓으시든 뭘 해 놓으면 좋죠. 특히나 내년 3월에 통대안을 꼭 계획하고 있다면 대출 건수를 줄여 놓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이 돈을 다른 데다 써버리면 이 대출이 이제 더 늘어나죠. 4,500이 아니라 지금 431로 계산 적으니까 여기에 600을 더 붙여버리면 600도 넘죠. 그 대충 600 더 붙여버리면 5,100이 돼버려요. 내년 3월 돼봤자 줄어들면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가능한 대출 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그거 이제 고객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 할 일은 이것까지 받아주는 게 일이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고객께는 이걸 상환을 하시고 오시면 저희가 햇살론으로 재대출을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걸 상환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지금 당장 저한테 문의가 오지도 않죠. 고객님께서는 현재 이용 중에 햇살론을 상환하실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대납을 해드렸어요. 대납 대신 저희가 상환을 해드렸다는 얘기죠. 자, 대신 상환을 해드리고 나서 이게 햇살론 삭제가 되니까 저희가 햇살론 조회는 원래 먼저 해봅니다. 상환하기 전에. 근데 또 과정을 또 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귀찮아졌어 갑자기. 그냥 말씀드릴까요? 그래요. 자, 대납 과정은 자, 먼저 조회를 합니다. 왜 조회를 하느냐? 이거 상환했을 때 나올지 안 나올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상환하고 나서 조회를 해보니까 이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대출 안 나와.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먼저 조회를 해서 이분은 얼마까지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용보증자단의 등급을 확인하는 거죠. 등급을 알면 금액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 조회를 해보고 그 다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나오면 서류를 먼저 받아봅니다. 서류를 받아보는 이유는 일단 지금까지 다 고객님 말대로만 해요. 그냥 고객님 말만 믿고 하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확인된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 서류를 받아보죠. 서류상에도 고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이 없는가. 과정 설명을 잘했네.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 과정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렇게 어차피 과정이 이러니까 이 고객님 이렇게 거쳐갔어요. 조회를 해서 일단 그냥 하자. 1,100만 원이 9.24%에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조회를 해가지고. 그래서 서류를 받아왔어요. 모든 서류는 다 문제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납부금액. 그러니까 즉 소득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봤더니만 원래 고객님은 연봉 2,500이라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1,784만 원이 나와버려. 저 연봉 2,500 맞는데요? 맞을 수 있어요. 고객님은 거짓말 하신 거 아닐 수 있어요. 왜?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한 최근 3개월의 금액을 가지고 소득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월급은 예를 들어서 월 200만 원인데 보너스가 600%다. 상여금이 또 몇 프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료 상이 안 나옵니다. 월급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원천 털 때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고객님은 포함이 되니까 본인은 2,500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정작 저희가 확인해 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로는 1,783원 원밖에. 그런다고 해서 작년고 원천을 넣자니 작년은 또 재직기간이 짧아. 그래서 1,784만 원으로 허거덕 하고 놀래서 바로 다시 거꾸로 조회를 했어요. 이전에는 조회할 때 2,500으로 조회를 했으니까. 금액이 바뀌어서 연봉이 바뀌니까 이걸로 조회를 했더니만 다행히 변동이 없었어요. 왜? 1,500부터 3,000까지는 재단 등급에 따라서 가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등급에 따라서는. 근데 연봉이 줄어드니까 등급이 떨어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회를 한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서류도 다 체크했고,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대납을 들어가죠. 대납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전산 삭제가 되는데, 이게 어떤 금융사는 하루 만에 삭제가 되고, 어떤 금융사는 한 이틀, 어떤 금융사는 한 3일 이래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담당자의 문제죠. 해당 금융사에. 이 담당자가 은행, 연합회 전산에 후다닥 하고 삭제 요청 올리면
다음날 바로 삭제가 되는데 자기들 일할 것 다 하고 오늘은 밀렸으니까 내일 밀렸으니까 모레 하지만 3일 안에는 삭제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민원 들어가니까. 그래서 전산 삭제가 된 걸 확인하고 이제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은 저희 이제 자서 직원이 따로 있어요. 계약서만 작성하러 다니는 직원들이 따로 있어요. 그 직원이 고객님하고 통화를 해서 어디서 몇 시에 언제 만나는지를 약속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걸 심사부에 팩스로 보내줍니다. 심사부에서 이 팩스를 우선 받아보고 이상 있는지 없는지를 다 체크하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바로 승인. 승인은 곧 입금이죠. 입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나는 시간이 정말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빨리 하신 분은 그때 이틀 만에 승인했어요. 이틀 만에. 첫날 저하고 통화했어요. 좋아하고 서류 받고. 그러니까 오전부터 막 한 거예요. 조회 받고 서류 받고 다시 상환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자소직원이 바로 고객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다음날인가 직원이 온다고 하니까 그 고객이 굉장히 급했어요. 내가 당신 있는 대로 갈게요. 고객이 글이 쌓아버린 거예요. 자서 직원 있는 곳으로. 그리고 거기 가서 그날 밤에 작성을 해버리고 그날 아침에 심사부에 송부하니까 바로 오전에 심사 보고 입금이 오후에 됐나 오전에 됐나? 참 그 틈에 그 점심시간 이쪽 저쪽으로 해서 그때 입금까지 완료된. 빠르면 이틀. 늦으면 대중 없죠. 왜? 여기서 문제지. 여기하고 여기서. 고객님께서 서류를 빨리 보내주시면 빨리 대납이 들어간 거고 들어갔어도 고객님께서 약속 시간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오늘 약속 있고 내일도 약속 있고 모레도 약속 있어요. 거기를 맞춰야 되니까. 지금 그 햇살론 거 접수해가지고 지금 4일째 됐나? 계약서 작성을 못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계속 바빠가지고. 자소 직원이 약속을 잡으려도 약속이 안 된대. 시간이 안 된대.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체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조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은 대납 건은 아닙니다. 아닌데 조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한 일주일이 오늘이 일주일이 지났네. 세월아 내월아죠. 뭐 어차피 자금이 필요하면 고객님이 필요하지 내가 필요한 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래 걸리신 분들은 뭐 오래 걸리는데 대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절대 오래 걸릴 수가 없죠. 그래서 늦어도 일주일, 늦어도 솔직히 일주일도 길다. 5일이면 입금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 역시도 뭐 1,100만 원을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셨고요. 자, 오늘은 통대안을 하려고 문의를 주셨는데 연봉 대비 부채도 너무 많고 회사 직군도 그렇지만 재직기간이 또 꽉 채운 1년이 아니다 보니까 통대안은 내년 3월로 일단 미루고 당장 자금이 급해서 햇살론, 기존에 이용 중이던 햇살론을 대납을 통해서 상환을 해가지고 1,100만 원을 이용하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